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범날입니다. 네, 동탄역 디에트로 오피스텔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충격적이네요. 네, 아파트 13억짜리를 4억 8,800에 분양을 하고 오피스텔은 9억짜리인데 9억에 분양합니다. 여기서 다 남겨먹겠다는 얘기네요. 아파트에서 많이 못 남겨먹었으니까 오피로 남겨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좀 청약 시스템이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네, 분양가 상한제의 폐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세 차익 영원이고요. 저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판은 될 것입니다. 입지는 뭐 좋습니다. 다 좋고요. 저번에도 영상에도 올렸는데 동탄역 바로 옆이고 SRT, GTX-A, 인덕원선, 트램 그리고 분당선까지 좋습니다. 분양가 보시죠. 7호 타입 보면 7억 5천 정도 됩니다. 7호 타입의 특징은 정북형입니다.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정북형입니다. 네. 84 비싼 애들은 9억 1660 그냥 9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취득세 4.6% 내고 나면 딱 9억 6천입니다. 시세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우남 24평을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그래도 이제 동탄역에 신축에 꼭 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당분간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런 분들은 하실 수도 있죠. 네, 말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입니다. 한시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다 나온다라고 대방건설 상담사 측에서 전달을 했고요. 밑으로 보면 옵션을 다 무상 제공을 한답니다. 이것도 한시적이 아니고 다 무상으로 제공한대요. 그래서 더 분양가가 비싸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뭐 오븐, 비데 이런 거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한답니다.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얹어주는 시스템이죠. 자격 요건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죠.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요. 100% 추첨제, 화성 시민에는 20% 우선 배정합니다. 전국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게 입지가 워낙 좋고 또 역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완판은 무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약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분, 아파트 청약에 계속 도전을 하실 분도 다 가능한데 이런 분들은 9억짜리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9억짜리를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아니면 1주택자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 보시죠. 계약금만 내면 이제 4년 동안은 돈이 추가로 안 되니까요. 네, 9천만 원 내고 3년 8개월 정도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네, 대출도 많이 나옵니다. 중도금 60% 무이자로 나오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는 계속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때는 계산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없이 그냥 4.6%만 내면 되고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매력적인 거죠. 1주택자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탄역 디에트르는 입주가 25년 2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처분 조건으로 다른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죠. 거기에다가 디에트르 오피스텔 입주가 먼저다. 25년 2월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소득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에서 아파트가 입주를 먼저 하고 디에트르 오피가 나중에 입주를 한다. 이 순서가 바뀝니다.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양도세가 너무 복잡하고요. 대출도 계속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잘 따져보고 계산을 하시고 청약하실 거면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중과가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 4.6% 내고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만약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상가로 신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취득세도 감면을 받고 좋은 게 있는데 상가니까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니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지 않아요. 매매할 때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고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손님들 중에 1주택자 분들 오피스텔 청약을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라면 하지 않는다고, 남는 게 없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단점도 보시면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비싸죠. 그리고 취득세도 높은 편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편의시설도 부족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세 차익이 0원입니다. 0원. 그냥 있는 시세 그대로 나왔습니다. 청약을 할 때는 좀 시세 차익이 얼마다 이런 맛에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예. 그리고 월세 수익률을 따져봤습니다. 분양가가 9억 1,600이고 대출을 60% 받고 금리를 3% 잡았을 때
월세가 지금 현재 시세 이 정도 됩니다. 3천에 150이다 하면 2%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수익률이 내려가요. 1%. 네, 1%입니다. 1%. 3년 반 뒤니까 시세가 올랐다 가정하고 5천에 200이다 하면 2.8%인데 대출을 받으면 2.4%가 됩니다. 1%, 2.4%. 이 정도면 수익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공실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복비가 나가죠. 이것저것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익률이 0%라는 소리입니다. 0%. 그러니까 시세 차익 하나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 전세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대출을 60% 받았어요. 그러면 5억 4천입니다. 이러면 세입자 안 들어옵니다. 대출 많은 집에 세입자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죠. 예, 옛날과 달라서. 그리고 25년도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 청약할 거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하면 금리도 올릴 수도 있죠. 공급, 금리 이런 걸 보면 25년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년부터 7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어요. 23년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25년도는 오를 수도 있지만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없고 안전 마진이 없는 오피스텔 청약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탄역 디에트로 오피스텔 충격적인 분양가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봄날님은 여기 청약하실 건가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 상황에 맞게 자기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투자 계획에 맞게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입니다.